조선 후기 정치사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18세기까지의 내용들을 같이 좀 살펴보면서 조선 후기 정치사를 해보면은 우선 조선 후기 최고 정치기구로 비변사가 있습니다. 비변사의 기능이 조선 후기 때 확대되면서 최고 권력기구가 되는데, 원래는 그 여진족 왜구를 침략하기 위해서 설치한 임시기구였는데, 명종 때 그 여러 왜구들의 침입으로 인해서 상설기구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구성원이 확대돼 임진왜란이 7년 전쟁이었기 때문에 7년의 기간 동안 외놈들과 일본 애들과의 싸움이잖아. 그래서 비변사에서 계속 회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면서 삼정승을 비롯한 고위관리들이 이 비변사에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호란까지 겹치면서 이 양난을 거치면서 최고 정치기구, 어차피 여기서 계속 회의해보릇 했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회의했으니까 국방 문제만 빠지면 되잖아. 그래서 외교, 재정, 인사 모든 것들을 다 여기서 총괄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 붕당 정치가 전개되면서 정치적 역할이 더 강화되는데, 비변사가 권한이 세지면 세질수록 왕권은 약화되고 의정부 육조 기능도 같이 약화되게 됩니다. 비변사에서 모든 걸 다 해서 그렇습니다. 군사제도의 변화, 오군영, 소고군 체제, 오군영 정도만 기억하면 됩니다. 오군영, 외란 중에 훈련도감을 만들었으니 임진왜란 때 약 잠깐의 그 휴전기가 있었잖아. 그 휴전기간 동안에 우리도 나름대로 준비를 했어. 우리가 초반에 외놈들한테 당했던 이후 조총부대, 우리도 총부대로 만들자. 그래서 호수, 사수, 살수, 삼수병 체제의 훈련도감, 그리고 인조 때 어영청, 청일청, 수어청, 숙종 때 금이어, 그냥 훈련도감 정도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 훈련도감 이런 키워드들이 나오면은 이거 조선 후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임진왜란 중에 만들어졌다. 소고군은 양반에서 노빈까지 신분으로 다 편성됐는데, 농한기에는 군사훈련, 그러니까 추수 이후에 모내기하기 전까지는 군사훈련, 평상시에는 생업, 농업에 종사했지만 유사시에 전쟁 참여했는데 당연히 양반들은 나중에 다 제외가 됩니다. 이 조선후기 정치사의 가장 핵심은 바로 붕당 정치의 전개 과정인데, 선조 때 동인이 우세했고 정열이 모반 사건으로 남인과 북인으로 나뉘어집니다. 동인이 남북인으로 나뉘어진 거. 그 다음 광해군 때 북인 계열이 지난번에 정권 잡았다고 했지, 북인도 소북 대부로 나뉘는데, 이 대북이 서인과 남인을 배제한 채 정권을 독점했다가 결국에는 인조 반정으로 몰락하게 됩니다. 인조 반정 자체를 서인 주도 남인 참여했기 때문에 서인과 남인이 서로 같이 있어 공존하는 가운데 서로의 학문적 입장을 인정해줬고, 상호 비판적인 공존체제를 형성하면서 나름대로 이때까지는 잘 붕당 정치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현종 때는 전체적으로 서인이 우세한 가운데 남인이 연합해서 계속되는 붕당 정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였는데, 두 차례의 예송 논쟁으로 인해서 대립이 좀 격화됩니다. 이때부터 조금씩 약간의 흔들림이 좀 보이는데, 숙종 때 가서 이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은 예송 논쟁, 뒤에 키워드에서 얘기하겠지만, 이 예송 논쟁과 관련된 내용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자의 대비가 상복을 몇 년 입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의와 관련된 논쟁. 그래서 효종의 정통성 문제 때문에 겉으로는 이거지만 진짜는 효종의 정통성 문제야. 효종이 원래는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잖아. 근데 인조가 자기 첫째 아들 거의 죽인 거나 다름없지. 포로로 잡혀갔다가 갑자기 대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기억나면 내가 자막으로 해줄 텐데. 아무튼 간에 효종이 아빠 때문에 둘째 아들이었는데, 첫째 아들 무슨 세자냐? 내가 이러면서 니들한테 물어보고 있네요. 네. 소현세자. 소현세자가 세자 책봉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청나라에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지만 얼마 있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소현세자 아들도 결국에는 나중에 귀양 가서 이렇게 죽게 되고, 그러면서 어거지로 효종이 둘째 아들로서 왕이 되다 보니까 정식으로 왕이 될 사람은 아니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효종이 과연 정통성이 있냐 없냐, 이걸 가지고 자의 대비 상봉 문제로 일어났던 예속 문제, 더 얘기하면은 너무 길어져서 수능에선 이 예속 문제 가지고 뭐 어떤 문제를 물어보는 게 아니니까, 어쨌든 예속 논쟁 2번에 걸쳐서 예속 논쟁 일어났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숙종 때 남인이 집권하고 서인 참여를 허용했는데, 붕당 정치의 특징, 공론은 중요시하니 각 붕당의 여론, 공통된 여론이 좀 중요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변사, 특히나 언론기관인 3사의 기능이 중시돼 여기서 어떻게 보면 여론을 주도해서 나갔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 세력 견제, 상대 붕당 세력을 견제했고 자기들의 붕당 세력을 확대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3사의 언관을 어떤 붕당이 차지하느냐, 2조 전랑을 어떤 붕당의 사람이 차지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상당히 이들의 비중이 강화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산림의 출현, 제야에서 벼슬에서 이제 다 떠났던 사람, 퇴직한 그런 사람들, 또는 뭐 벼슬하지 않고 있지만 영향력이 있는 제야에서 있는 그런 성리학으로 꽤 유명한, 성리학자들로서 꽤 유명한 사람들이 공론을 주도하는 이런 지도자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어떻게 보면 막 조종하는 것처럼, 그래서 지도자 역할이 증대됐고, 지방사족들의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향교, 서원이 중요시 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붕당 정치 완전히 변질되니 두 차례 예속 논쟁으로 조금 격하게 싸웠다면은 그 이후 숙종 때 드디어 변질되니 그 사건이 바로 환국이 됩니다. 박굴환, 판국, 판을 바꿔버린 거야. 서인판, 남인판 이런 식으로. 숙종이 왕권 안정을 위해 전국주도 붕당을 바꿔버린 겁니다. 교체해버렸어. 그런데 붕당이 교체될 때마다 상대 붕당에 대한 탄압, 보복으로 붕당 정치가 변질됩니다. 원래는 공존이잖아. 공존인데 이젠 탄압, 보복이야. 이러면서 바뀌어지게 되니 첫 번째 왕국, 경신왕국입니다. 아까 잠깐 봤지만 처음에는 남인이 집권했지. 그러다가 이 경신왕국 때 서인이 반격해서 서인이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서인이 노론, 소론으로 나뉘게 되고, 이때 남인을 숙청합니다. 물론 남인을 숙청하는 과정에서 확실하게 강경하게 진압하자가 노론, 적당하게 조금 완화된 형태가 바로 소론이 됩니다. 어쨌든 남인들이 이때 숙청당하면서 공존이 아닌 숙청, 죽여버리는 거니까 붕당 정치가 변질이 됩니다. 그 다음 기상왕국, 다시 남인판으로 바뀝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희빈장씨, 장희빈이 이때 등장하고 이때 서인 탄압했습니다. 하지만 갑술왕국 때 서인이 다시 재집권하니 인현왕후가 복이 되면서 결국 남인 괴멸하게 되고 노론과 서론의 대립이 본격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노론 일당 전제와 추세가 발생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탕평론이 대두되는데, 숙종이 인사관리를 통해 붕당 간의 세력 유지를 유지하려는 탕평론을 제시했어. 숙종도 탕평 군주라고 역사학계에서는 현재는 보고 있는데, 우리 교과서상에서는 영조 정조만 탕평공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얘를 어떻게 보면은 숙종은 교체 탕평이라고 하는데 판을 바꿔 교체해버린 거잖아. 근데 그거 갖고는 조금 현재 우리 교과서에서는 그 탕평론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어쨌든 잦은 환국으로 붕당 간의 세력 균형이 붕괴되면서 탕평론이 좀 제시가 되면서 그게 이후에 바로 영조와 정조 시대 때 가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로 영정조 탕평정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후기에서 나올 만한, 단독 문제로 나올 만한 사람은 바로 요 두 명입니다. 영조와 정조. 물론 광해군도 잠깐 나올 수 있는데 광해군보다는 거의 영조, 정조가 핵심이야. 조선 전기에서는 태종, 그 다음에 세종이 제일 많이 나왔다면은 단독 문제로 조선 후기에서 나올 사람은 영조와 정조가 됩니다. 탕평정치, 탕평파를 육성하니 노론, 소론들 중에서 좀 온건한 애들, 왕의 말 잘 듣는 애들이 중심으로 했고 각 붕당의 인물을 고르게 등용했습니다. 그리고 붕당의 근거지가 된 서원을 싹 정리했어. 170여 것을 정리했고 이조 전랑이 갖고 있었던 인사권을 확 줄이면서 전체적으로 이조 권한의 권한을 제한하게 됩니다.
그리고 붕당의 배후 세력, 뒤에서 자꾸만 여론 조정하는 애들, 제야 살림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개혁정치 보면은 균역법 실시하면서 군역 부담을 감소시켜줬습니다. 균역법은 그 조선 후기 경제사에서 좀 더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좀 악한 형벌들, 그리고 사형수에 대해서 3심제 엄격하게 시행됐으며, 신문고 다시 부활을 시켰고, 문물제도 정비했으니, 속대전, 동국문헌 비고, 속대전은 법전이고, 동국문헌 비고는 백과사전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가에서 편찬한. 그 다음 그의 손자 정조 봅시다. 탕평정치 보면은 자신의 할아버지 때 외척 세력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노론, 소론, 심지어 남인들까지 다시금 썼어. 그래서 세력균형 유지했고 국왕주도의 정치체제를 더욱 강화하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왕권을 강화시키니 우선 규장각이라는 도서관, 왕실 도서관을 설치했는데 겉으로는 도서관이지만 실제적인 그 규장각 설치 의도는 비서실, 왕의 비서실 기능을 거기다 부여하면서 정책 자문기구로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규장각에서 비서실 기능을 하면서 신하들을 여기서 불러서 뭘 했느냐, 초계 문신제를 실시했으니 신진 인물 관리들 그리고 중하급 관리들 중에 좀 똑똑한 애들, 유능한 인재들을 요 규장각에서 다시금 재교육시킨 거, 요것을 초계 문신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정조는 안 사람 알겠지만 약간 암살의 위험이 좀 많았기 때문에 자신 왕을 좀 지키는 친위부대인 장용영을 설치했고 화성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9년 단위의 향약, 각 지방에서의 향약을 그 각 지방의 수령들이 직접 주관하게 해서, 원래 이 향약을 지방의 사족들, 양반들이 장악한 거를, 이거를 수령들이 주관하게 하면서 지방 사족들이 향촌에서의 지배력을 좀 펼치려고 하는 것들을 억제시켰습니다. 개혁정치, 서얼들 차별을 완화했으니 서얼이 이때 많이 규장각 검서관으로 등용이 됩니다. 박제가, 유득공을 비롯한 사람들이 규장각 검서관으로 활약했고, 신해통공, 자유상업체제로 만들었으니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상인들의 금난정권을 폐지하게 됩니다. 폐지가 여의인데 어의로 썼네요. 이런. 문물제도 정비하니 대전통편, 탁지지, 동문희고를 편찬하게 됩니다. 대전통편이 법전입니다. 이렇게 해서 조선 후기 전체적으로 끝냈습니다. 키워드 정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면은 조선 후기, 전체적으로 조선시대 문제가 뭐 전기와 후기를 딱 나누어서는 아니고 조선시대 네 문제로 나오는데, 그런데 문제 유형들을 좀 보면은 그 시대상을 조금 같이 파악할 필요가 있어서 전기와 후기로 나눴으니까 조선 후기에 이런 키워드들을 보면은 조선 후기라는 것도 좀 아시고 각각의 그냥 핵심되는 사건들 정도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선 후기 정치사 두 번째로 끝내고, 맞네요. 네, 조선 후기 정치사 세 번째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